우리 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교인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 몸에 한 60% 정도를 구성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게 물입니다. 네. 그만큼 사실 생명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은 물이 얼마나 우리 몸에서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요즘 너무 무더워서 그런지 갈증이 나요. 저도 지금 방금 시작하면서도 목이 물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네. 물을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데 네. 다 마셨어요. 이렇게 물이 많이 사용이 되고 정말 갈증이 많이 나는데 우리 몸에서 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우리 몸에서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체액은 우리 몸에서 체온을 유지하거나 혈압을 유지를 하고요. 각종 관절의 윤활이나 완충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척수나 뇌 같은 것들은 물 성분에 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주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영양소 같은 것들을 소화를 시키고 운반하는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 몸이 이제 몸에서 각종 배설되는 경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이랑 대변인데 이 소변과 대변도 수분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됩니다. 신장을 통해서 이제 노폐물을 제거하는 소변의 경우에는 몸에 수분이 충분한 경우에는 소변의 양이 예전이랑 차이가 없지만 수분이 부족해지면 몸에 물을 많이 잡아두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소변 양이 적어지고 더 농축된 소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 요로결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과 이렇게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대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장에 가면 대변에 있는 성분 중에 수분을 많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다시 흡수를 해서 이제 마른 변을 보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몸의 수분 상태가 많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가능하면 대변에서 수분을 많이 뽑아내려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변이 점점 말라지고 딱딱해지면서 결국은 변비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변비까지. 물 하나 때문에 몸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 게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는 하시는데 사실 딱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얼마를 마셔야 된다라는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개 1리터에서 7리터 정도로 아주 광범위한 영역으로 그 수분을 그러니까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유는 우리가 범위가 상당히 넓은 이유는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넓은데요. 네, 1리터에서 우리가 7리터는. 이렇게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온이라던가 습도라던가 그리고 예. 운동을 한다던가 활동량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광범위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로는 대개는 이제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약 200cc 컵으로 한 8컵 이상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평소에 이제 차를 즐겨 마신다던가 수분이 많은 과일이라던가 채소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물을 조금 덜 마셔도 되겠고요. 또 더운 환경에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또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평소보다 또 수분 소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식사 중에는 물을 마시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말 들은 이후로 저는 물을 좀 적게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몸에 해로운 건가요? 네, 실제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이 돼서 이렇게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 그게 아직 과학적인 근거가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식사를 하시는 중간이건 식사를 하시기 전이건 언제든지 본인이 필요할 때 물을 마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몸은 충분한 수분량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면은 이제 물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갈증을 느낀다는 기전이 결국은 몸이 얼마나 수분을 요구를 하느냐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이 마시고 싶다, 목이 마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운동할 때는 땀 같은 걸로 수분 배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운동하기 2, 30분 전에 미리 물을 마셔두시면 운동할 때 땀 배설을 하더라도 이제 훨씬 더 수분을 많이 유지를 할 수 있죠. 전에. 네. 네. 근데 이게 운동하고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자연스럽게. 근데 급하게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떤 건가요? 네, 사실 이제 물을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마실 때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물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물 중독이라 그러면 물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네. 물 중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짧은 시간에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셨을 때 급작스럽게 과도한 수분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몸에 이상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몸은 시간당 최대 한 2에서 4리터 이상의 땀을 배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근데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이 있죠. 축구나 마라톤 같은 야외에서 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경기를 뛰는 내내 선수들은 한 4에서 6리터 정도의 땀을 흘리기도 한답니다. 이때 수분 보충을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요. 되게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 하다 보면 그 생수병을 들고 이제 새로 마시고 맞아요. 또 다음에 가서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은 양을 마시게 되면 소실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갑자기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체액의 전해줄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기가 쉽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두통이나 구토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진다던가 뇌부종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되게 2002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을 조사를 다 해본 연구 결과가 있는데 해봤더니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 중에 13%에서 이미 저나트륨 혈증이 발견이 됐다 그러고요. 해외에서는 물 먹기 대회를 한다고 그래요. 물 많이 마시기 대회를 하는데 예. 그런 걸 하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물 중독의 사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건강한 신장은 시간당 이제 정상적인 환경에서 한 0.8에서 1리터 정도의 수분을 이제 배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를 하게 되면 물 중독이 생길 위험성이 있죠. 네, 사실 이것도 궁금한데요. 시중에 여러 가지 종류의 물이 많이 팔잖아요. 탄산수나 네네. 알칼리수 이런 게 일반적인 물보다 좀 좋다고 홍보를 하는데 네.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네, 사실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직까지 의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물을 가지고 오는 곳에 이제 얼마나 그 수온이 얼마나 청정한가, 그리고 그 물 속에 얼마나 많은 미네랄이 잘 함유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시게 되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할 때는 물만으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아니죠. 예. 과일도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이유만으로 꼭 굳이 비싼 물을 사서 마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생수는 보관하는 방법을 더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페트병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더운 여름에 야외에서 오랜 시간 그게 있다 보면 오히려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게 녹아 나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보관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물을 이제 여름에는 끓여 먹으면 뭐 많은 영양소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여름철에는 끓여 먹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평소에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적정한 양을 습관적으로 잘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물통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휴대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 이외에 굳이 막 애써 물을 찾아 마시는 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한 20% 정도가 수분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물 중에는 음식, 과일이나 채소로부터도 많이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너무 강박적으로 물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갈증을 느낄 때마다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고 위생을 위해서는 여름철에도 되도록 물을 끓여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